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즐거운 한국사 시간입니다. 여러분들 이제 시험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시험이 이번 주 빼고 하면은 이제 3주 남았고, 수업으로 하면은 6번 남았습니다. 이제 오늘 수업을 고려까지 다 끝내야지 이제 6번 안에 조선 후기까지 다 마칠 수 있어서 진도가 좀 빡빡합니다. 그래서 좀 빡빡한 가운데서도 열심히 잘 따라와 주시면은 수업을 잘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는 여러분들 화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뭐 시간이 없어서 이제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고려의 사회와 사상, 여기 교과서는 50페이지입니다. 고려의 사회와 사상, 여기 부분 이제 사단은 오늘 하루에 한 번에 나갈 건데, 교과서 필기 내용이 조금 정리하다 보니까 많아서 이제 50페이지부터 53페이지까지 우선 고려의 사회구조 내용을 먼저 한 번 동영상으로 하고, 그 뒤에 끊어서 이제 고려의 종교와 사상을 해가지고 이제 2번 나눠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칠판이 한계가 있어서 이제 한번 끊었다가 다시 시작을 할 테니까는 끊었다고 해서 이제 갑자기 고삐 풀리지 말고 수업 잘 2개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뭐 그러니까 동영상 하나당 이제 시간을 좁게 잡아야겠죠. 그래서 최대한 빨리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50페이지 고려의 사회 구조 내용 보겠습니다. 항상 이제 저희가 한국사는 각 시대마다 파트를 4파트로 나눕니다. 이거 수업 시간에 말했던 것 같은데,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이렇게 4파트로 나눕니다. 이제 뭐 경제 파트 같은 경우는 이제 정치랑 섞여서 나오는 경우도 있고 사회랑 섞여서 나오는 경우도 있긴 하는데, 어쨌든 이렇게 4개가 이제 주요하게 이렇게 나눠지는데, 우리가 지금까지 본 거는 정치, 경제를 봤다고 생각하고, 이제 사회 파트, 그 다음에 뒤에 사상, 종교와 사상 파트, 문화 파트에 해당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회 파트는 항상 신분제 나옵니다. 우리가 고대 사회에서도 신분제 배웠었죠. 신분제, 대표적으로 골품제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골품제와 고려시대의 신분제는 또 어떻게 다른지 여러분들 잘 구분을 하시면서 수업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고려시대의 신분제도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고려의 신분구조는 양반, 중간층, 그 다음에 양민, 천민 이렇게 4층으로 나눠집니다. 여러분들 다 아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양반이라는 내용은 사실은 이제 그 전까지는, 교육과정 개편 전까지는 조선시대 이제 지배층에게만 썼던 내용이 양반입니다. 근데 이제 이 양반이라는 게 2개의 반, 문반과 무반, 양쪽의 반이라고 해서 양반이라는 뜻인데, 여기서도 이제 양반이 어쨌든 쉽게 생각하면 문무 관료를 뜻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지만은 양반이라고 보기보다는 고려시대 때는 귀족층이라고 하는 게 조금 더 여러분에게 알기가 쉬울 것 같습니다. 귀족층 이해되시죠? 왜냐하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지배층 양반 하나로 이제 고정이 되는 것보다는 이렇게 호족부터 해서 지배층이 문벌귀족, 무신, 권문세족, 신진사대부까지 이르도록 계속 지배층이 계속 바뀌었기 때문에 얘네들을 통틀어서 양반하기에는 조금 애매한 측면이 있어요. 그래서 물론 귀족으로도 다 포함시키긴 좀 어렵긴 해요. 그렇지만은 어쨌든 이 양반, 그냥 지배층이라고 생각하시는 게 좀 더 나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 고려시대 때는 봤던 지배층의 변화가 이렇게 됐다는 거 아시면 될 거고, 어쨌든 제일 상위 지배층은 문무관료를 뜻합니다. 그리고 얘네들이 서로 문벌을 형성을 하고 항상 정치 경제적인 특권을 누렸다라는 거 아시면 되겠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정치 특권 뭐 있죠? 음서 특권이 여기에 해당하겠죠. 뭐 경제적으로는 이제 뭐 공음전 이런 게 들어가는데 안 배웠으니까 넘어가고, 귀족층 제일 상위층 아시겠죠? 뭐 그렇게 어려울 건 없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중간계층은 이제 하급 관리인데, 여기가 이제 고위 관리라고 생각하시면은 그 밑에 이제 하급 관리, 하위 관리가 중간계층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중앙관청의 실무를 보는 이제 서리, 그 다음에 지방행정 실무를 보는 향리와 하급 장교가 여기에 포함된다라고 볼 수 있죠. 근데 이제 여기서 말하는 향리가 우리가 항상 중요하게 말했던 게 뭐죠? 향리는 똑같이 호족에서부터 시작한다고 했죠.
근데 이제 성종 때 지방관을 파견하면서 이제 조금 아래로 둬야 하기 때문에 향리층으로 재편했지만은 이 향리가 고난이 높다고 안 높다고? 그래도 생각보다는 이 향리가 높다고 했죠. 그 영향력이 어느 정도 된다고 했었죠. 그래서 그거 아시면 될 거고, 나머지는 이제 조금 밑에 이제 실무를 보는 하위 관료, 하급 관료의 모습을 보였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양민층, 이제 일반 백성들층입니다. 일반 백성은 대부분 농민이고 농사를 다 짓지는 않겠죠. 뭐 일부 이제 백성들은 상인이나 수공업자도 있었지만은 이런 사람들은 비교적 농민보다는 낮은 대우를 받았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꼭 알아야 될 게 향부곡소가 있다 했죠. 이 향부곡소 주민은 양민에 포함은 되지만은 일반 백성들보다는 차별을 받았다. 일반 백성들보다는 좀 차별을 받았다고 했죠. 꼭 양민층에 속한다는 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차별을 받았냐? 과거에 응시할 수 있는 기회가 아예 없습니다. 얘네들 과거를 응시해서 벼슬에 나갈 수 없고 관리를 할 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 거주 이전의 제한, 거주 이전의 자유가 없습니다. 뭔 소리냐면은 내가 다른 지역으로 이주를 하고 싶다, 이사를 가고 싶다 하면은 이거 할 수 있다 없다? 못 한다. 못 가요. 그리고 세금이 과다하다. 세금이 좀 더 일반 백성보다는 좀 더 많은 세금을 이제 부과를 해서 좀 세금 부담이 조금 더 많았다라는 거 아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크게 이제 세 가지가 이제 일반 백성들보다 차별을 받았다라는 거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천민을 봅시다. 천민은 이제 노비가 대부분이죠. 노비가 대부분이고 당연히 재산으로 취급이 됩니다. 사고 팔 수 있다는 소리죠. 그래서 이 대부분의 노비가 어떻게 구분이 되냐? 이 노비는 이렇게 공노비와 사노비로 구분이 되는데, 이 공노비, 사노비, 공사가 뭐예요? 공공연한 거, 공적인 거, 그 다음에 사적인 거는 개인적인 거 말하죠. 그래서 공노비는 이제 공공기관, 관청에서 일하는 이제 입영노비가 있고, 그 다음에 외거노비가 있습니다. 똑같이 이제 공공기관에 속해 있는 노비인데, 공공기관, 관청의 안에서 일을 하는 애들은 입영노비, 그 다음에 밖에서 일하는데 그 일한 만큼 몸값을 내는 이 신공이라는 게 몸값입니다. 노비로서 일한 것을 이제 원래는 이 관청에서 일한 애들은 계속 노동력을 제공을 하던 거잖아요. 무상으로 노동력을 제공하는 대신에 얘네들은 일정한 몸값을 제공하는 게 바로 외거노비다. 바깥에서 거주하고 있다 해서 외거노비죠. 사노비도 봅시다. 사노비도 그 개인 집에 있는 애들을 솔고노비라고 하고, 그 다음에 바깥에 있는 애들을 외고노비라고 합니다. 애들도 똑같이 신공을 납부한다. 그래서 외고노비는 구분을 할 필요가 없죠. 바깥에서 사는 애들 그냥 외고노비 이렇게 하면 되지만은, 공노비 중에서 안에 있는 애들은 입영노비, 사노비 중에서 안에 있는 애들은 솔고노비, 이렇게 구분을 할 줄 알아야 된다라는 거 알고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얘네들을 양반과 중간계층, 양민을 다 포함해서 양인층이라고 이제 우리가 하죠. 양인층. 그 다음에 나머지는 천인층으로 이렇게 구분을 하는데, 이 양인과 천인의 구분은 뭐냐? 여기 있습니다. 정리를 이미 미리 다 했죠. 조세 공남 역의 의무가 있고 없고, 그 다음에 관직 진출을 할 수 있고 없고의 차이입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얘네들은 다 할 수 있는 일반 백성들 층이고, 얘네들은 다 할 수 없는 그냥 노비, 그러니까 하나의 인간 취급을 못 받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구분을 해보자면은, 이 양반과 중간계층이 이제 지배층에 속하고, 왜냐하면 관료에 속하잖아. 그 다음에 나머지 얘네들이 피지배층, 지배를 받는 층에 속하겠다라고 이제 구분을 또 해볼 수 있겠죠. 이 정도로만 이제 신분제도를 이해하시고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직역 여부에 따라서 이제 이 신분을 다시 구분을 하는데, 직역이 뭐냐면은 어떤 그 직종을, 어떤 일을 한다는 거예요. 역이라는 게, 우리가 조세 공남역 할 때 역이라는 게 노동력을 제공한다고 했잖아요. 그 역이 이제 국가의 특별한 업무를 맡아서 일을 하는 것을 직역이라고 합니다. 직역이라는 단어가 계속 나오기 때문에 좀 아시기 바랍니다. 직역. 그래서 이 직역이 이제 직역 혹은 직업별로도 이제 사회적 지위가 구분이 되는데, 양인은 이제 직역에 따라서 정호와 백종으로 나눠집니다. 그러니까 이게
정오와 백정으로 나눠진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정오와 백정으로 나눠지는데 이 정오와 백정은 직역이 있냐 없냐의 차이입니다. 직역이 있냐 없냐. 그래서 정오는 특정한 직역이 있고 백정은 없다. 그래서 정오 같은 경우는 직역의 대가로 토지를 지급받는다. 누구로부터? 국가로부터. 그래서 관직을 가지고 뭔가 일을 하면은 이것도 직역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직역의 대가로 뭔가 토지를 지급받고, 토지를 지급받는 거는 가지라고 주는 게 아니라 수조권을 받는 거고. 여기 이제 좀 이해가 안 되죠, 또 갑자기. 이거 다 설명했는데. 다시. 직역, 어쨌든 그런 관리를 하든지, 그 다음에 이런 행정 실무를 맡든지, 어쨌든 국가에 관한 특정한 업무가 있잖아요, 특정 업무가 있잖아요. 그 국가 관련한 특정 업무. 이런 국가 관련한 특정 업무 대가로 토지를 지급받습니다. 그래서 군인은 군인전, 이런 군인들, 이런 하급 군인들, 이런 군인들은 군인전을 지급받고, 그 다음에 뭐 향리 같은 경우는 외역전을 받습니다. 뭐 써놓을까요? 그냥 써놓기만 할게요. 이거. 외역전, 그 다음에 뭐 군인들은 군인전. 이런 것들을 이제 지급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급을 받으면은 여기서 땅을 받은 거는 내가 나보고 가지라고 주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라고요? 여기서 나오는 세금을 내가 걷어갈 수 있는 수조권을 가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토지를 지급받고 이런 이 백정들, 일반 백정들은 뭐 당연히 직역이 없으니까 뭐 토지를 지급받지도 않겠죠. 그래서 그냥 일반 농민층, 일반 백성들을 뜻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조세 공납력의 의무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다. 그래서 쉽게 생각하면은 이 양반과 중간계층이 대체적으로 이제 국가에 관련한 일을 하잖아요. 지배층이니까. 그래서 얘네들이 정오에 속하고, 그 다음에 일반 양민들, 대부분이 농민들이 대부분의 이 백정으로 속한다. 근데 양민 중에서도 여기 위에 대부분 농민, 일반 백성들을 뜻하는 거예요. 백정은. 나머지 향부국 소주민은 백정에 포함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아예 다른 의미예요. 그래서 백정은 여기 양민에서 위에 여기 이 애들을 백정이라고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죠? 이해 안 되면 채팅창에 바로바로 질문. 알겠죠? 넘어가서 이제 신분 이동의 개방성 이제 내용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고대 사회에서 봤을 때 골품제는 거기에서 아무리 내가 잘났다고 해도 내가 그 신분을 바꿀 수 있어요, 없어요? 당연히 못 바꾸죠. 아예 못 바꾸죠. 신분 이동이 가능하지 않죠. 그래서 이제 아무리 능력이 좋아도 내가 못 바꾸니까 육두품 문제가 생겨나고 그런 문제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는 고려에서는 그것보다는 좀 더 발전된 모습을 보입니다. 그래서 엄격한 신분제 사회이긴 하지만은 지위나 신분이 제한적으로 변동이 가능하다. 어떻게? 뭐 과거를 통해서라든지 뭐 이렇게 제가 예시를 써놨습니다. 과거 시험을 통과해가지고 관료가 되면 당연히 신분이 상승하겠죠. 물론 일반 백성들이 과거 시험을 볼 수는 있어요. 볼 수는 있지만 이게 현실적으로는 먹고 살기 힘드니까는 이게 어려웠지만은 어쨌든 가능은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대체적으로 향리를 통해서, 향리층은 어느 집안에 좀 풍족하다잖아요, 집안이. 그러니까는 향리들이 신분을 좀 더 올릴 수 있었다, 과거를 통해서. 그러니까 중앙 관료를 진출하면서 신분을 올릴 수 있었다라는 거 아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군공을 통한 무관 진출. 그러니까는 이렇게 하급 장교였는데 아니면은 뭔가 전쟁이 났어요. 근데 일반 백성이었는데 뭐 공을 크게 세웠어요. 그리고 싸움도 잘해. 그래서 그러면은 얘네들이 이제 스카웃을 되는 거죠. 그래서 무관으로 이제 진출을 할 수 있었다. 이런 것들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그런 신분 상승의 기회가 아예 없진 않았다라는 거 아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고대보다는 좀 더 개방적이었다라는 거 아시면 되겠습니다. 끝난 줄 알았죠? 내용이 나한테 했잖아요. 넘어가서 51페이지 다양한 귀화인의 수용. 여기 내용은 읽어보십시오. 그냥 귀화인들 이제 많이 왔다. 그래서 우리는 적극적으로 받아들였다. 왜냐하면 노동력 확보나 뭐 재정 수입을 위해서 좋았다. 이런 것들 아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이제 우리가 발해 유민들을 많이 받아들였다. 이런 내용들도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 52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가족제도와 여성의 지위 내용 나옵니다.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중요합니다. 여성의 지위. 왜? 한마디로 고려시대 여성의 지위는 지위가 높다.
일반적으로 비교적 높다. 그래서 뭐 비교하면 어디 쪽보다? 당연히 그 전이었던 고대 시대보다, 그 다음에 뒤였던 조선 후기보다 높았다라는 거 아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우선 설명부터 하겠습니다. 이제 여성의 지위, 가족 제도로 봤을 때 어떤 여성의 지위가 어느 정도였는지를 이제 살펴보는 겁니다. 여성의 사회적 지위는 비교적 높았다. 어떻게 봐서? 결혼 형태를 봤을 때는 일부 일처제다. 일부 다처제. 여러분들 옛날 생각하면 여러 여자들 끼고 이제 뭔가 첩으로 삼고 막 그래서 좋았을 것 같죠? 고려시대 때는 없습니다. 일부 일처제입니다. 그래서 일부 일처제를 할 수 있는 내용들을 보면은 그 52쪽 자료의 두 번째 오른쪽 거, 부녀자들의 분노를 산 박유의 상소 읽어보면은 이제 여러 신하 관료들에게 여러 처를 두게 하고 그 수를 점차 줄이도록 하십시오. 뭔 소리예요? 첩을 두도록 하자라는 내용이죠. 첩. 여러 명 여자를 끼일 수 있게. 근데 그 뒤에 어떻게 해요? 행차를 호위하면서 따라가는데 뭐 여자들이 이제 막 손가락질하면서 저놈의 늙은이가 첩을 두고자 했다 하면서 막 이제 그렇게 막 이렇게 비꼬았다. 뭔가 지적질했다. 그러면서 이제 최상 중에서는 이런 뭐 말을 할 수도 없었다. 어쨌든 당시에 여성의 지위가 높았음을 알 수 있죠. 남자들이 그 부인 눈치 보는 건 뭐 지금이랑 똑같죠. 어쨌든 일부 일처제의 모습이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여성의 재혼이 자유였다. 만약에 뭐 이혼을 했다, 아니면은 뭐 사별을 했다, 뭐 남편이 죽었어요. 그러면은 재혼할 수 있었습니다. 재가라고도 합니다. 재혼 이렇게 자유로웠다. 뭐 이상하게 쳐다보는 느낌이었다. 차별을 받지 않았다. 그 다음에 사위가 처가에 들어가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원래는 시집을 간다고 하잖아요. 우리가 이제 통상적으로 그러면은 여자가 이제 시댁으로 가가지고 이제 거기서 시집살이 하는 게 일반적이라고 생각하잖아요. 옛날에는. 근데 그게 아니라 고려 때는 사위가 사실 조선 후기 전까지는 다 대체적으로 이랬다고 생각하면 돼요. 조선 후기, 그러니까 성리학이 이제 점차 이제 완전히 정착해가지고 그 문화가 접어들 때부터 그게 우리가 옛날이라고 생각하던 사회의 모습이 나타났지, 그 전에는 완전히 달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위가 처가에 들어가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우리 뭐 고대 시대 때도 이런 제도 봤었죠. 저기 서옥제라든지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사위나 외손자도 음서 혜택을 받았습니다. 음서 혜택은 뭐였죠? 음서가 5품 이상의 고위 관료의 자손이면은 프리패스로 들어가는 게 음서였죠. 관리의 프리패스로 들어가는 게. 근데 이 혜택을 뭐 친가 쪽, 내가 내 밑으로 이제 친손자까지만 되는 게 아니라 외가 쪽으로 이제 사위나 아니면은 외손자도 이거를 받을 수 있었다라는 거 되게 높죠, 생각해보면. 왜냐면 와이프 쪽도 된다는 거잖아요, 어쨌든. 그 다음에 여성도 호주가 가능하다. 이 호주는 그 오스트레일리아 그 호주가 아닙니다. 이 호주는 뭐냐면 가호, 우리 집의 주인. 그러니까는 집주인이란 말이에요, 집주인. 그러니까 우리도 호주로 뭔가를 올렸는데 호주제가 이번에 지금 옛날에 폐지돼가지고 지금은 없는데 어쨌든 호주가 여성도 가능했다. 이게 바뀐 지 얼마 안 됐어요. 지금 대한민국도 원래는 호주가 계속 남성이었고 그 호주제가 아예 폐지될 거는 얼마 안 됩니다. 그 다음에 남녀 차별 없이 순서대로 호적이 기재할 수 있었다. 그러니까는 호적을 조선시대 때 후기로 가면은 남자들만 기재를 합니다. 그리고 그것도 순서대로 기적을 하죠. 근데 이제 남녀 차별 상관없이 순서대로 뭐 큰딸이면 큰딸이 제일 먼저, 그 다음에 아들, 그 다음에 뭐 또 딸, 이런 식으로 순서대로 남녀 차별 구분 없이, 남녀 구분 없이 호적에 기재됐다라는 거 아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자녀가 균분상속, 그러니까는 뭐 아들을 몇 프로 더 준다든지 아니면 아들한테 몰빵해서 준다든지 그런 게 아니라 똑같이 나눠서 줬다. 지금과 같다. 그 다음에 부모를 봉양하거나 모시고 사는 거나 아니면은 뭐 이제 돌아가셨는데 제사를 지낸다던가 이런 것들은 당연히 돌아가면서 담당했다. 누구 하나 남자가 해야 된다. 아니면은 뭐 이런 게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 남자 상관없이 똑같이 했다.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이 이렇게 내용을 보면 어렵지 않습니다. 그냥 이거는 여러분들이 뭐 이거를 뭐 서술형으로 써줄 것도 아니고 여러분들 이런 것들을 보면 고려시대 때는 이런 모습이었구나. 어쨌든 여성의 지위는 높았구나 라는 거 아시면 될 것 같은데, 물론 사회활동은 제한이 됩니다. 뭐 여자가 관료에 진출한다든지 뭐 과거를 본다든지 이런 건 없죠, 당연히. 그리고 이런 역할들은 가정 내 사회적인 것보다는 가정 내에서 한정적으로 이루어졌다라는 거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자료에 있는 거 고려시대 여성의 지위, 뭐 은혜를 칭송한 이규 뭐 이런 내용들도 보시고 한 번씩 쭉 정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53쪽 이제 향부곡소에 대한 내용이 이제 좀 나오는데 읽어보십시오. 향부곡소에 대한 이제 정확한 이해를 주는 거는 주기 좋으니까는 한 번씩 읽어볼 수 있고, 향부곡소가 이렇게 차별받고 살았지만은 거기에서 뭔가 투쟁하고 뭐 이렇게 상승하는 모습도 보였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네, 우선 여기까지 사회와 사상, 사회구조 여기까지 우선 수업하고 다음 이어서 바로 종교와 사상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